로고가 더 눈에 잘 띄도록 시선 처리를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네요.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소실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밝기 밸류는 약 7:3으로 어두움이 7, 밝음이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뒤에 있는 황금나무의 그림자 나무 쪽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모여드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그림현우입니다. 오늘은 곧 출시될 엘든링 황금나무의 그림자 일러스트를 분석합니다. 엘든링은 지난 2022년 2월에 출시한 일본의 게임 개발사 프롬소프트웨어가 개발한 3인칭 오픈월드 다크 판타지 게임인데요. 소울류라는 새로운 게임 장르를 만든 프롬소프트웨어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게임으로 저의 인생 게임인데요. 소울 시리즈는 스토리가 다소 난해하고 불친절하며 플레이가 어려워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게임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소울 시리즈의 정신적 후속작으로 편의성이 개선되고 여러 숨겨진 기믹을 사용해 일반인들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중적으로 매우 성공한 게임이 엘든링입니다. 그 게임의 거대 DLC가 바로 오늘 일러스트를 분석하게 되는 황금나무의 그림자인데요. 오는 6월 21일에 출시되니 꼭 플레이해 보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스탠드 언론 형식의 확장팩이 아니라 DLC이기 때문에 본편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본편의 스토리도 어느 정도 진행해야 해당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본편을 다시 시작하셔서 준비하셔야 바로 DLC 지역으로 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럼 일러스트 분석 시작할게요. 우선 일러스트를 보면 엘든링 로고와 함께 부재인 황금나무의 그림자 로고가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죠. 그 뒤 이 커튼처럼 드리워진 장막 같은 것이 중심부 나무에 걸쳐져 아래로 촥 펼쳐져 있는데요. 이 장막이 내려가는 느낌도 있지만 흐름상으로 위로 모여들면서 나무 중심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로고가 더 눈에 잘 띄도록 시선 처리를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큰 흐름선을 보자면 이렇게 장막에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흐름선들이 상단 중심부의 로고가 집중되도록 모여든 뒤 다시 아래로 촥 가며 급격하게 내려 꽂히면서 왕자에 앉아있는 메르메르라는 보스 캐릭터에게 시선이 가서 잠시 멈춘 뒤에 다시 이렇게 양쪽으로 촥 펼쳐지며 휘몰아치면서 흐름선들이 나선형을 그리며 DLC의 플레이 무대가 될 뒷 배경의 여러 지역들로 시선이 옮겨가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이 큰 흐름선이 정말 잘 설계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 일러스트들은 정지된 장면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끝인데 반해 이 일러스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큰 흐름선으로 인해 정지된 느낌보다는 장면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주는 듯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보조 흐름선들이 여럿 있는데요. 여기 배경에 꽂혀 있는 수많은 창들이 특정 방향으로 집중되어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소실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을 보세요. 이 배경에서부터 시작된 선이 이렇게 창까지 흐르고 밑에 이펙트까지 연결되어서 하나의 흐름선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반대편 오른쪽의 기둥에서부터 시작된 선이 아래로 흘러 기둥을 타고 이어지며 주변에 잘 보이지 않는 창과 연결되고 그 밑 이펙트들까지 이어지면서 선을 만들어 주었죠. 이런 보이지 않는 보조 흐름선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큰 흐름선을 통해 이 일러스트를 한번 훑어본 뒤에 다시 중심에 앉아있는 가지공 메르메르에게 시선이 포커싱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받쳐들듯 안쪽으로 차곡차곡 모여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보조 흐름선이 필요하거든요. 만약 이 보조 흐름선이 없었다면 메르메르에게는 시선이 잘 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것 같아요. 네. 흐름선 이야기는 이쯤 하고 밝기와 색의 밸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밝기 밸류는 약 7:3으로 어두움이 7, 밝음이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계속 언급 드렸으니 왜 그렇게 구성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디자인 비율이 7:3일 때 가장 밸런스가 잘 맞거나 안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7:3이라는 비율은 회화의 공식과 같은 걸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밝기가 3이라고는 해도 일러스트 전체에 모두 골고루 같은 밝기로 구성하지 않고 보시다시피 중심부가 가장 밝고 주변으로 갈수록 더 어둡게 처리
처리해서 대비로 인해 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중심부에 집중시켜줘야 할 주제를 더 잘 부각시켜주고 있네요. 그리고 일러스트의 키 컬러는 붉은색인데요.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블러 처리해서 일러스트를 보면 여기 메르메르의 오른손 쪽이 무척 선명한 밝기와 채도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선명한 밝기와 채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메르메르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색과 밝기를 적절히 배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전경을 그릴 경우에 공기원근법으로 약 4, 5단계로 앞쪽은 어둡고 뒤쪽으로 갈수록 밝게 처리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일러스트는 일반적인 5단계의 공기원근법으로 구성하지 않아서 그 때문에 매우 독특해 보입니다. 첫 단계가 중심부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며 섬처럼 뚝 떨어져서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삼각형으로 구성된 안개의 흐름이 방해를 하고 있어서 서로 끊긴 각각의 섬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단계 역시 이렇게 각각 섬을 이루면서 그려져 있는데요. 그 때문에 각 지역들의 특징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네요. 나머지 단계들 역시 최종적으로는 가장 뒤에 있는 황금나무의 그림자 나무 쪽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모여드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앞쪽 단계가 가장 어둡고 뒷 단계로 갈수록 더 밝은 형태이기는 하나 각각 개별 섬처럼 단독으로 떨어진 형태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서 어찌됐든 그간 많이 봐왔던 공기원근법으로 구성된 그림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엘든링 정말 재밌는 게임이니 꼭 플레이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일러스트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